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 ELS, DLS 이걸 이제 구조화 상품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구조화 상품이란 개념을 일단 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해요. 이 구조화 상품이라는 개념이 어떤 걸까요? 예, 그러니까 구조화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 투자자가 투자를 할 때는 어떤 위험을 좀 부담하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고 뭔가 수익을 기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파생 상품을 이용해 가지고는 투자자가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을 조정할 수 있고 투자자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을 조정할 수 있다. 즉 위험과 수익에 대한 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용어로는 뭐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 이런 용어를 쓰는데 위험과 수익권의 관계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투자자에게 유용하게 효과가 있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리스크 성향이 높은 사람이다. 나는 리스크를 많이 걸머지더라도 높은 수익을 원한다. 이런 상품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 우리 혜미 씨처럼 나는 원금 보장은 꼭 돼야 돼. 이런 거 원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걸 만들어줄 수 있다는. 그렇죠. 맞춤형 구조를 짜준다. 네. 그 영어로 이 구조화 상품이 영어로 스트럭처드 프로덕트거든요. 설계된 상품. 그러니까 금방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와 리턴을 좀 설계를 해서 여러 개로 좀 투자자들에게 입맛에 맞는 상품을 제공을 한다라는 게 이제 구조화 상품. 그래가지고 이제 ELS와 관련된 것도 이렇게 다양한 상품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이게 구조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ELS가 이제 국민 상품이 되다시피 굉장히 많이 퍼졌죠. 이건 제일 많이 이익 붙은 거 중에 하나. 이것도 원인이 뭘까 한번 좀 얘기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매년 상대적 PB, 그것도 마스터 PB들이 올해 투자할 만한 상품이 뭐다라고 발표할 때 항상 기는 게 ELS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금방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고 그런데 성과는 일반적인 은행 상품의 수익보다는 좀 더 좋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직접 이게 설계도 됐지만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그 성과들이 그렇게 나와줬었거든요. 손실은 그렇게 많진 않았었고 기대했던 성과들은 꾸준히 좀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 상품은 괜찮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걸 조금 이제 보완하면 결국은 경험이거든요. ELS를 투자한 투자자들이 높은 확률로 수익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례가 있죠. 그게 언제냐면 2008년 금융위기 때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있고 2009년에 주가가 급하게 빠르게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주가가 예를 들어서 100이었던 게 90까지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익숙한 전통적인 주식형 상품은 아직도 10% 손해인 거예요. 근데 ELS는 상환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제 변동성이 높아서 쿠폰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연 8%야. 2년에 상환이 됐으면 116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상품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할 수도 있는데, 주가는 내가 투자할 때보다 낮은데 16%나 수익을 얻은 거예요. 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선례가 된 거죠. 근데 그 이후에도 주가 지수를 기초자산을 한 경우에는 손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믿고 이렇게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시장이 그러니까 상당히 좀 그 중간에도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크게 한번 빠질 때도 있고 그럴 때다 보다 그때마다 ELS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안전한 아니면 좀 더 손실을 덜한 그야말로 구조하고 설계된 그런 상품들을 많이 냈어요. 발행사에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하죠. 거군요. 왜냐하면은 시장이 많이 빠져버리면은 ELS 할 때 배리어라는 걸 보셨잖아요. 근데 배리어가 좀 상대적으로 버퍼가 많이 남아있지 않으면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져버리는 거죠. 근데 만약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 그러면은 배리어를 좀 더 넓히는 거예요. 버퍼를 넓히는 것들이죠. 이렇게 해서 그 배리어가 마이너스 35가 아니라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표현하죠. 저낙인. 그러니까 낙인 배리어가 낮아졌다라는. 우리가 낙인이라고 했던 게 배리어를 치면 옵션이 들어가는. 풋옵션 매도가 들어가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좀 전악인 상품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아예 낙인 배리어가 없는 상품들 나왔습니다. 그럼 아예? 그 낙인이 없다는 거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배리어 자체를 칠 그거를 없애버리는 거죠. 마지막에 가서 평가만 하면 되는 것들이니까. 이런 상품도 나왔고요. 요즘에는
도마뱀 상품도 나왔습니다. 도마뱀이요? 도마뱀. 혹시 도마뱀이 꼬리가 잘리면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생기고 그냥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뭔가 좀 그 공격을 받으면은 꼬리를 잘라버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꼬리를 잘라서 도망간다 그래서 ELS 상품 중에 리자드 옵션이라는 리자드. 잘라버리고 도망간다. 네, 이런 건가요? 도망가거든요. 아까 그 ELS를 말씀을 드릴 때 조기 상환 조건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6개월에 한 번씩 조건이 맞으면은 수익을 주는데 조건이 못 맞으면 워스트 퍼포머 같은 게 조건이 안 맞으면은 뒤로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뒤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수익을 받을 확률들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투자자에게 좀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처음에 조기 상환을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조기 상환이 충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 이 정도의 버퍼를 줍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버퍼를 충족했다 그러면 그때서는 조기 상환은 조건이 안 맞았지만 버퍼는 남았으니까 요거는 다시 또 조기 상환에 해주는. 이제 그 리자드 상품이 나온 거는 이제 어떤 또 연유가 있냐면 투자자도 빨리 상환하고 싶어요. 가급적 빨리 상환하고 싶고 금방 전 교수가 얘기했듯이 6개월, 12개월에 상환이 안 되면 만기까지 가는 사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면 빨리 상환하고 싶은 거고 또 판매사 입장에서도 대부분 상품 구조가 선취 보수로 갔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가급적 빨리 상환되는 게 좋아요. 또 발행사도 초기에 상환이 안 되고 이어지면 이게 북에 쌓여가지고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자, 판매사, 또 발행사가 모두 조기 상환, 그러니까 빠른 상환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환을 위해서 나온 상품이 리자드가 그렇게 또 구조를 짠 거네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 좀 들어볼게요. 네. 그렇게 구조를 짰다고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구조를 짠 가장 기본적인 배경은 투자자의 뭐와 뭐를 좀 조정할 수 있었다. 아까 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렵다. 투자자의 R과 R이에요. R과 R. R. 리스크. 예. 리스크와 또 R 하나 또 있나요? R은 뭔가 돌아오는 뭐가 높으면 뭐가 높다. 리턴? 맞습니다.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이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리스크에 대한 어떤 경향 이런 부분들을 그 사람들에게 맞게끔 딱 설계해 준다. 이게 이제 구조화 상품. ELS의 이제 기본 원칙이죠. 구조화 상품에 대해서 구조화에 대한 개념 잘 알아봤고, 하여튼 ELS도 투자자를 위한 이런 그 안전장치 같은 걸 계속 이렇게 진화해서 맞습니다. 발전하다 보니까 진짜 국민 상품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성장을 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저금리가 지속된다고 생각하면 대안 상품에 대한 수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에 맞는 이런 그 구조화 상품들이 많이 나오면서 앞으로도 상당히 좀 인기가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예, 잘 알아봤습니다.